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졸업현의 안보정론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래도 저하고 같이 인식을 공유하면서 문재인 정권 내년 지방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러한 분노의 민심과 함성 소리가 청와대에 들리게 하려면 반드시 야권 인사가 당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 방송의 특징은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가지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신뢰하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현재 추미애가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잘라내기 작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파장이 예상되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로 들리면 윤석열 총장을 먼저 퇴진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추미애도 잘라낸다. 그것이 여권 내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라는 말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어제 심야에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법조인들, 이소궁 변호사는요, 윤석열 총장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리고 이완주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과 대학교 친구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머리가 있어야 말로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 국면에서 이거 자칫 잘못되면 다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권이 완전히 흔들려서 레임등에 빠지는 거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내년 선거와 내후년 선거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게 10년, 20년, 100년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는 게 이해찬 생각인데, 이거 이해찬 생각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아마도 이런 두려움과 위기의식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판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11월 25일입니다. 어제부터 12월 1일까지가 우리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설정됐다고 합니다. 처음 첫 주인데요. 이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해서 성평등 실천, 그다음에 여성인권 보호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메시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여성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비등하고 있어요. 불만과 분노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원전 문제, 신공항 문제, 윤석열 문제, 나라가 날만 나면 사라지는 대통령 해서 중앙일보, 그다음에 조선일보, 또 뭐 동아일보 할 것 없이 이 야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페북에 여성폭력 추방 주간 첫날이다, 여성 대상 범죄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야당의 그리고 야권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딴 세상에 산다는 얘기냐. 그래서 사실 문 대통령의 실종은 이번만이 아니죠. 최근 한 달간만 하더라도 이 중요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는데 대통령의 입은 닫혀 있어요. 대부분 대통령과 청와대 직결 사안이 최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엉뚱한 공장님 말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착한 대통령인 척 하고 있을 뿐이고, 대통령으로서 국가 중요 현안에 대한 갈등 완화, 의혹 해소에 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 몇 개 쭉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감사원 월성 원전 감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됩니까? 이렇게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4월에 그 얘기를 함에 따라서 원전이 조기 폐쇄됐잖아요. 이것이 감사 결과 다 나왔어요. 근데 그날 10월 20일 날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이탈리 총리, 이집트 대통령 통화 일정을 소화했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는 감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낼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감사와 관련돼서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22일 날은 인천 송도에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 얘기를 했고,
28일 날 국회 연설에서도 K방역 문제만 얘기했고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9일 날 당헌 당규가 바꿔졌어요. 뒤집기에 나섰어요. 이낙연 대표가 공천으로 시민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 무공천 관련 당헌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본인이 그런 당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 2015년도에 만들어놓고 말이 없어요. 예. 이게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11월 17일 날 최근에 일주일 전이죠. 김해 신공항이 뒤집어졌어요.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리고 18일 날 또 논쟁적 사안이 터졌어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공수처 제발 빨리 설치하라. 얼마나 수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리고 24일 바로 어제 그제죠. 이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했어요.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상이에요. 자, 집권 3년 반이 넘는데 이렇게 아주 첨예한 갈등 현안에서 단 한마디 말을 못 내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은 비겁하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질린다. 이런 피로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평 변호사, 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실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5일 날 언론기고에서 추미애 장관의 꼴불견을 보며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문 대통령의 침묵이다. 문 대통령의 큰 특징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또 이 박성민 정치 컨설팅 회사 민의 대표입니다. 마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내각제인 독일 대통령처럼 국내 정치 이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 월성 1호기 신공항 등 현안마다 입을 닫아버리면 정치적 책임을 질 주체도 실종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의 징계 관련해서 청와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서 윤석열 징계 절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란 말이냐. 자, 아이고,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네요. 예. 하여튼 이러한 이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이 전직 총장들, 서민 단국대 교수가 그랬잖아요. 전직 총장들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그러면서 왜 입을 안 여냐? 입을 열고 나서라. 딱 했는데 입을 열고 나서는 이제 전직 총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종빈 전 총장 25일 날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했던 일들이 일방적 주장을 구체적 뒷받침 없이 추측한 것 아니냐. 윤 총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과 추 장관이 한 일의 경중을 생각해 봐라. 이 김기춘, 조윤선 전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도 유죄 판결 직권남용 받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윤 총장하고 대학 동기인 김수남 전 총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익명으로 숨어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유신 때 야당 총재에 대해서 이게 와이했습니다. 직무를 정지시킨 일을 연상케 한다. 유신 정권의 볼락의 도화선이 된 것이 79년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 신문 직무정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김수남 전 총장은 형사 범죄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는 직무를 배제 않고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처사다. 그리고 김준규 전 총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총장이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면 된다.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정치적 송쌤이 있는 것이다. 또 뇌물 사건이 나왔다면 모를까. 음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이 지금 국제검사협회 회장국인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다. 또 익명으로 밝힌 검찰총장, 참 이 사람도 문제가 크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장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 본인이 발탁한 인사를 본인이 내쫓으면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2년 임기제 보장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윤 총장이 법률적으로 잘못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 같다. 또 다른 전직 총장, 포악 무도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떤 흉악한 용어로도 표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김동영 전 수석평통 부의장이죠. 문재인 정권 출범해서 첫 번째 수석평통 부의장이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수석평통 부의장까지 가신 분입니다. 이 평통 수석 수석 부의장, 이 YS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지금 앞에서도 YS 직무정지 사건을 거론하면서 유신 때 독재 정권이 연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한 답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상도동 주민들조차도 이제 민주주의는 죽었다 열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현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화 운동할 때의 초심이 가슴속에 남아있는지 반성해야 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오만과 독선, 우의선, 부패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자신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였다. YS 때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문민정부 탄생 이후 95년 민선 자치정부가 부활하면서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실현됐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완성품이 없다.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후퇴하고 훼손될 수 있으니 눈을 뜨고 항시 지켜봐야 한다. 지금 상황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김 대통령은 경청의 달인이었다. 신상필벌이 분명했고 부정부패에 단호했다. 차남 관련 의혹이 제기되다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왜 빨리 구속 안 하느냐고 혼냈을 정도다.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흔들렸냐 물어보니까 이명박 정부 후보, 특히 박근혜 정부가 권위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본이 흔들렸다. 그러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신념, 철학이 특히 부족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불통 독재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약속받고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선한 것은 분명한데 지도자의 역량, 리더십에는 회의적이다. 지도자는 때로는 결단해야 하고 야당을 만나 협상도 하고 양보도 해야 한다. 권력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독선과 오만이다.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에서 이탈한 것이다. 그리고 신상필벌 인사도 아쉽다.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집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니 집 없는 사람도 고통받는다. 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은 지혜로운데 안타깝게도 지도자 복이 부족하다. 가덕도 신공항 매표 논란 등으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변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입법 독재를 하고 사회로 총선해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국익을 우선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이 살기 좋도록 정치하라는 주문이었다. 지금처럼 집권에 유리한 표얻기 정책만 펴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국민의 벌은 받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쓴소리 하나만 해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요. YS는 정직하고 솔직한 분이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사과할 만큼 용기 있는 지도자였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했다.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대도무문의 자세로 일관했다. 서거 5주기를 맞아 YS 리더십을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민주주의는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협치를 통해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연히도 말이죠. YS하고 문재인 같은 경남 거제 출신이고 경남고 선후배입니다. 굉장히 참 역설적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또 여러분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평검사 회의 오늘만 해도 10군데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습니다. 어제는 대검과 부산 동부지검 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 부당한 것이고 추미애는 검찰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한 10개 정도에서 집단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대구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10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부지검, 청주지검,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서도 이 추미애 비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까지도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요, 중대한 사건이 터졌어요. 뭐냐면 어제 고검장 회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열려다가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또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이 대검 연구관들이 전격적으로 최초로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걸 조남관이가 말리려다가 결국은 이 평검사들하고 조남관 권한대행하고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권한대행이 어제 저녁 7시에 서울 시내에서 고검장 모임을 갖기로 다 했습니다. 이 고검장급은 고기영 법무차관을 제외하면 총 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임을 좀 연기하자 이렇게 통보를 하면서 심야 고검장 회의가 전격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 장관도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 사상 초유의 이러한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어제 이 조남관 총장도 결국은 이 고검장 회의와 관련해서 중대한 결국 이 회의를 갖는 것은 일면 추미애의 이러한 이 사태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검찰 조직 잘 추스르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추스르는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러한 검찰의 반발을 더 이상 잠재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조남관리도 추미애에 관해서는 반반 나눠서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의 이런 억지와 궤변, 법치가 무너진다. 이 중앙일보 사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1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동대장이 조직 이론을 없애겠다고 한다. 보스는 야릇한 미소를 짓거나 짐짓 못 들은 척한다. 그 아래 간부들은 행동대장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를 부추긴다. 앞뒤 가리지 않는 행동대장은 타깃으로 삼은 이의 죄목을 열거한다. 신복을 동원해 얼기설기 엮은 것들이다. 경쟁 조직과 내통했다. 보스 자리를 넘봤다 등의 모호한 죄상이 전부다. 제거 대상이 된 인물이 맡은 임무 중 하나는 내부 비리 차단이었다. 그 일이 조직 지휘부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죄물이 됐다. 조직 폭력배 세계를 그린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장면을 그대로 옮긴 듯한 모습이 정부 최상층에서 나타났다. 추미애 장관이 모든 권한을 박탈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죄는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상식적인 시민들은 안다. 그제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중 하나는 법관 사찰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판사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사찰은 대상자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벌이는 공권력의 불법적 조사를 의미한다. 검찰이 주요 사건 공판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 이 일을 맡았던 검사는 인터넷 등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취합한 정도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과거에 법원 행정처가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무리야기 법관 자료를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윤 총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다른 사건과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6가지 중 다른 하나는 윤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며 서류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법무부 감찰관의 서명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아래 담당관이 보냈기 때문이다. 감찰관을 건너뛴 감찰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다. 법무부와 추 장관이 규정을 어기며 윤 총장 징계와 직무 배제의 명분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머지 네 사안도 윤 총장이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나같이 억지와 궤변이다. 이 유효 감찰관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서를 대검에 보냈다. 이거 처음 등문한 사항인데요. 대단한 위법 사항입니다. 바로 추미애도 탄핵 소추돼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을 쥔 이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법이 폭정을 막는 족쇄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폭력배 조직,
독재국가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결정적 차이를 그것이 만든다. 추장관과 여당은 법을 무시한 횡포로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다. 유신시대나 오공화국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법치 파괴의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며 그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대오각성 갖고 안 되죠.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안보정론 통해서 빠른 소식을 전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